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1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법령 정보 내년부터 점자로 확인 출력 가능해진다. 둘. 기초연금 2026년 생계급여 노인 월 40만 원 지급. 2027년 소득 하위 70% 노인까지 확대 지급. 기초연금 생계급여 동시 지급받는 노인, 기초연금 일정 비율 추가 지급하고 추가분 소득 인정액 제외. 성인 때 5년 이상 국내 거주로 수급 조건 추가. 셋. 디지털 바우처 우체국 체크카드로 받으세요. 기초수급자 5,000명 대상 85,800원 포인트 지급. 넷. 사람인 장애인 구인 정보 온라인 장애인 채용관 오픈. 6,000여 건 구인정보 망라 장애인 맞춤형 정보 제공. 다섯. 내년부터 취약증 아토피 질환 어린이 진료비 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1만 명 1인당 10만 원.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일부터 시행.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부터는 생활에 필요한 법령 정보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로써 시각장애인들의 법령 정보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법제처 처장 이완규. 법제처는 9월 5일 목요일 법령 정보를 점자로 변환하는 전자점자 소프트웨어 도입 예산 약 1억 7천만 원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이 국회 심의 등을 통과해 최종 확정될 경우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점자로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의 법령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3월 시각장애인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4월 20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법령 정보를 점자 형태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습니다. 또한 6월 1일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 역시 전자점자 법령 제공을 꾸준히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기획재정부의 전자점자 소프트웨어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구체적 사업 계획을 제시해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앞으로 전자점자 소프트웨어가 도입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모든 법령 정보를 점자 형태로 다운로드 및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50만 시각장애인들이 법령 정보를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하려는 시각장애인은 지금까지는 관련 조문을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을 사용해 들어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앞으로 전자점자 소프트웨어가 도입되면 해당 조문을 점자 형태로 출력해 바로 보고 읽을 수 있게 돼 해당 법령 정보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완규 차장은 법령 정보에 대한 접근은 모든 국민들의 권리라면서 전자점자 소프트웨어 도입 예산이 최종 확정돼 더 많은 시각장애인분들이 법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좋은 법령 정보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인 기초연금액 월 40만 원 인상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가 9월 4일 확정 발표한 연금계획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6년에는 생계급여 수급 노인에게 우선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합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 산정 시 공적 이전 소득의 전액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고 있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추가 지급한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부분이 있는데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조건에 성인일 때 5년 이상 국내 거주 항목을 추가합니다. 오랫동안 해외에 살다가 기초연금을 받을 나이가 돼서야 한국에 들어온 복수 국적자들이 아무 기여도 없이 일반 국민과 똑같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또 해외에 사는 복수 국적자도 우리나라의 소득 재산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조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9월 2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5,0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바우처 시범 사업이 시작돼 1인당 85,800원의 디지털 바우처가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포인트는 우체국 체크카드로만 지급 사용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바우처는 통신사의 통신요금, 통신사 부가 서비스, 컬러링, 데이터 쉐어링, 자녀 위치 알림, 듀얼 넘버 등, 통신사 제휴 상품, OTT, 도서,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은 올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디지털 바우처 대상자는 9월 2일부터 본인이 소지한 우체국 체크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 85,800원을 일괄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혜근 우정사업본부장은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바우처 사업이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에게 기본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우체국, 체크카드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가 참여자에게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화 02-580-0579번 02-580-0579번 우체국 체크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은 우체국 예금 고객센터 1588-1900번 또는 1599-1900번 1588-1900번 또는 1599-1900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이경혜 이하개발원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커리어 플랫폼인 사람인 대표 황현순과 손을 잡고 사람인 플랫폼 내에 장애인 채용관을 9월 5일 오픈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원과 사람인이 공동 운영하는 장애인 채용관은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공고를 한 곳에 모아 보여주는 온라인 채용관으로 약 6천여 건의 장애인 구인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채용관은 각 기업과 구직 장애인의 원활한 매칭을 위해 사람인 플랫폼 메인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채용관에서 구직 장애인은 채용 정보를 검색하거나 자신에게 적합한 공고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이나 직무 및 특정 조건의 공고만 따로 추려 검색도 가능합니다. 또한 메일 및 모바일 푸시 알림 등을 통해 빠른 일자리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각 기업체의 채용 정보 외에도 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채용관에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장애인 취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람인과 협력할 계획입니다. 사람인에는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자동차그룹,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내 유수기업 및 기관의 채용관이 운영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는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을 앓는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진료비의 일부 최대 10만 원을 전자이용권 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 의결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보건이용권 지원 대상 및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 이하 전담기관 지정기준 등 환경보건이용권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9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보건이용권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 인자에 노출된 민감한 취약계층, 환경보건 취약계층이 환경성 질환과 관련한 실내 환경 개선, 진료 지원 등 환경보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합니다. 환경성 질환이란 유해 화학물질, 환경오염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을 들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3월에 개정된 환경보건법의 시행, 2024년 9월 20을 앞두고 환경보건 이용권 발급 등 환경보건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신설에 따른 하위 법령 위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또는 환경오염 취약자 거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자 시스템 구축, 유관기관과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혜자 자격 조회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및 사업 운영 관련 세부 사항 등을 담은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 규정 환경부 고시를 연말에 공고하고 2025년 상반기에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첫 해인 2025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어린이 1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대상자 1인당 지원액은 10만 원이며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한 실내 환경 진단 및 컨설팅, 진료 지원, 곰팡이 제거, 건강 나누리 캠프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대상자가 전담기관의 관리 시스템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격 조회를 통해 선정 여부를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온라인몰을 통해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